네, 가처분 신문의 법정 다툼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담당 재판장을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혁신위 위원 천하람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이게 어제 국민의힘이 전주의 비대위원과 재판장, 남부지법의 재판장이 대학 동기다. 네. 그래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 이게 전주의 비대위원과 재판장이 대학 동기면 서로 친할 수 있으니까 뭐 안 좋은 건가요? 이게 국민의힘에 안 좋은 건가요? 이게 좋은 건가요? 왜 교체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사자성어로 얘기를 하자면은 예. 한마디로 개콘 촬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예. 대학 동기라고 다 친한 건 아니고 예.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죠. 예. 그렇다면은 정말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써서 내야 됩니다. 이 사람과 내가 과거에 구원이 있어가지고 예.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나랑 대학 동기였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사실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번 가처분 신문기일에 이미 전주의 비대위원이 출석을 해가지고 신문에 참여까지 했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예. 네, 같은 재판장입니까? 네, 같은 재판부입니다. 예. 그때는 신문에 참여까지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좀 바꿔달라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걸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예. 그거는 약간 누가 보더라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근데 제가 방금 사자성어로 개콘 촬영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좀 떨리네요. 이게 윤리위가 또 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네. 개콘은 한자가 아니고요. 촬영은 이제 한자니까. 예. 네. 한자와 한글이 복합된 그런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예, 개콘 그러니까 촬영.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윤리위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사자성어 리스트를 좀 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성어 화이트리스트 같은 거를 좀 주셔가지고 양두구육은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촌철살인이다 이러면은 갑자기 뭐 살인하자는 거냐 이러면서 또 징계하시고 이러면은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좀 그런 가이드북 같은 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재판부가 뭐 받아들이지를 않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재판부를 복수로 둘 수 있도록 사무분담 규정을 변경해달라 이렇게 또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받아들여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은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우니까 집권 여당이 가지는 그 힘과 위세로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을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압박해 보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관련 그 법원의 내부 규정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즘은 재판장들이 이제 변호사를 하다가 판사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본인이 과거에 근무했던 법무법인이거나 아니면 그 판사와 2촌 이내의 친척, 그러니까 뭐 직계거나 뭐 형제자매거나 이런 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이런 데들은 들어오면 재배당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판사와 뭐 법대 동기라거나 연수원 동기라거나 로스쿨 동기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재배당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대 동기가 그거를 30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재배당을 하도록 강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정 대학 출신이나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법원 운영이 안 되고 또 내가 판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 규정을 악용해가지고 판사 변경의 도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 당에 있는 수많은 율사 출신이나 저희 비대위 쪽 대리인들이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재판부로는 우리가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권 여당이 가진 위세를 이용해서 어떤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과연 타당할까?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면 28일에 가처분 결과가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나올 것 같다. 그거를 국민의힘이 감지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1차 가처분의 결론이 핵심 간단합니다. 아니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본인의 동의도 없이
그 전당대회보다 낮은 단위에서 해임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당원을 뭐 개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당원 개정 과정도 뭔가 상황과 사람에 맞춰가지고 짜맞추듯이 규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게다가 그 당원 개정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당원 투표를 한 게 아니고 그 하부 기관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더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결국 대표를 소급적으로 몰아내겠다라고 하고 있는 국면이라서 아마 1차 가처분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이번에 N차, 그러니까 여러 차례 들어온 가처분들도 방어하기가 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이런 내부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가처분 그 법적인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뭐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잖아요. 그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런데도 윤리위는 그 앞서서 또 징계를 했었고 이 상황에서 또 이 전 대표에게 또 징계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추가 징계 가능성? 그러니까 설마 하겠냐 싶은데요. 예. 지금까지 제가 설마 하겠냐 싶은 걸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뭐 제명이라든지 중징계를 하실 걸로 일단 당내 분위기는 형성돼 있고 그렇게 저도 예상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재판부 변경 요청이 참 안 좋다라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가 당 주류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오니까 예. 그때 바로 뭔가 부랴부랴 이 재판부라도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그 느낌으로 비쳤거든요. 물론 뭐 오비락이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리고 아마 이제 윤리위원회로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뭔가 스모킹건이 나오면 그걸 이유를 삼아서 징계를 하려고 했을 텐데 그 계획은 흐트러졌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양두구육이라든지 신군부라든지 이런 발언을 이유로 징계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저희 당원 당규를 아실 필요가 있나 싶지만 저희 당원 당규상으로는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중한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결국은 이게 지금 중징계를 향한 뭐 폭주기관차처럼 이렇게 뭐 성상납을 했든 안 했든 그 증거가 있든 안 했든 우리는 지금 제명으로 간다. 뭔가 이런 식으로 목적지를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명하면 그 이유는 지금 뭐 신당 창당 이야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신당 창당을 하면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는 신당 창당 가능성은 한 0.1% 정도로 봅니다. 0.1%? 네.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냐면은요. 예.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금 발언만을 근거로 한 제명 처분 같은 걸 한다면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제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면 99.9% 승소할 거라고 보고요. 예. 이건 표현의 자유에 관한 뭐 근본적인 문제니까요. 예. 근데 뭐 또 세상 일을 모르는 거니까 0.1%의 패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이준석 대표도 사람인데 본인이 제명을 당하고 그 제명이 법원에 의해서 정당하다라고 판단돼서 당에 못 돌아갈 상황이 된다면은 뭔가 나름의 어떤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 자체가 0.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으로 돌아가긴 돌아갈 것이다. 네. 그렇지만 내년 되면 또 모르잖아요. 시점이 바뀌면. 내년 뭐 여름, 가을 이쯤 되면 천하람 변호사는 이준석 신당에 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뭐 저는 그런 가능성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런 과거의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실패를 해왔습니다. 이준석 대표 본인이 그걸 겪고 온 사람이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결국은 보수 주류를 개혁하고 혁신해서 스스로 주류가 되는 면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론 지금 당내 상황이 그 원내 상황으로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쪽이 아마 한 90% 이상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우리가 관점을 조금만 더 넓혀가지고 원내 상황. 그렇죠. 당원 전체로 놓고 보게 된다면 이게 뭐 그래도 한 7대3 정도의 구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요즘 3위 이준석. 그렇죠. 사실 요즘 뭐 당대표 지지율 10%
안쪽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내가 당권 주자다 이러면서 목에 힘 엄청 주고 본인이 당의 주인이 될 수도 있을 것처럼 이렇게 다니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걸 놓고 보면 당원들의 한 30% 내외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당에서 배제한다? 저는 그것은 현대 민주정당에서 그렇게 쉽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결과고요. 이준석 신당 창당 지지 35.9%가 나왔던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만나보겠습니다.